자, 이번 시간에는 급여 등 원천징수 내용 자동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전표 설명드릴 때 사례 문제를 통해서 예수금과 관련되는 부분 직접 분계 처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힘들었죠. 이 부분 처리하실 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냐 하면, 자, 인사급여 쪽에 가시면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급여 자료 입력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급여 자료가 1월 달부터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급여 관련되는 부분에 보시면 급여 자료 회계 처리 기능이 있죠. 자, 그다음에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 자료 회계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관련되는 부분도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해서도 보시면 사업소득 관련 쪽에 가시면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가 있고요. 그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바로바로 일반 전표로 전송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 자료 회계 처리입니다. 제가 이미 급여 자료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레시피 교육 교재 2번에 있는 세무편에서 급여 자료 입력하는 과정들을 공부하시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급여 자료 회계 처리 가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 자, 자료 불러올 기간을 설정합니다. 1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12월 달 거를 일괄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괄 불러와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전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송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전송 취소를 하고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때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은 보시면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예수금 관련되는 거래처는 미리 거래처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거래처 관리는 동일한 코드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무서,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거래처가 미리 거래처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F7번 분계 설정으로 갑니다. 자, 분계 설정으로 가셔갖고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그러니까 초기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걸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초기화를 눌러두면 동일하네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발생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급 월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급여 대장상에 지급 월일이 있습니다. 그 날짜로 전표가 발생이 됩니다. 급여 항목의 설정은 항목명으로 설정해달라 0번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계정별 합산은 계정별 합산 전체로 할 거냐 급여 항목별로 할 거냐 하는 건데 2번으로 일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번으로 그룹별 합산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예수금에 대한 거래처 602번, 건강보험 603번, 장기요양보험 603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고요. 고용보험 604번, 그 다음에 소득세, 구청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급여가 예금 통장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25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으로 해서 정리 회계 처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통장 전표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하게 되면 체크한 데이터 중에 전송된 데이터를 제외하여 반영하겠느냐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분계 설정해서 전체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거래처 코드까지 반영이 되면 선택하시고 전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12달치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추가, 전표 발생일은 회계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이 안 된다라고 나오네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제가 다음 달 10일 날인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 12월 달 급여가 2021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 달은 전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2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 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신 다음에 F4번 전표 추가하면 일반 전표에 12달치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F7번에 분계 설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설정을 하신 다음에 다음 연도로 가시게 되면 전년도 불러오기를 누르면 전년도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등록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대장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일용직으로 가겠습니다. 일용직도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요. 일용직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부분에 가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표를 전체 불러오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인데요. 이미 전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송 취소를 하겠습니다. 전송 취소를 하고요. 자, 적용 설정 F7번 적용 설정을 통해서 항목명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F8번에 기본 계정을 설정을 합니다. 기본 계정 임금으로 처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급여와 관련해서는 거래처를 등록하도록 돼 있었죠. 그죠? 자동 등록이 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월별로 거래처를 미리 좀 등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해서 요걸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전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달, 3월달이 급여가 반영이 일반 전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2월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달 전표를 한번 보시면 2월달 일용직과 관련되는 부분, 10일날 원천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도 이미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미 그러니까 전송이 되어 있는데요. 전송 취소를 누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전표 발생일 해서 등록하시고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을 불러오실 때에는 F7번 분계 설정에서 수수료 비용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금 거래처를 미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12달치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와서 선택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그 원천 자료마다 회계 처리하는 방식의 설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그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전표 분계 설정에 있어서 F7번 눌러서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표 처리 옆에 보시면 지급일로 전표 발생일 세팅하겠느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체크를 풀어버리면 전표 발생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표 발생일이 지급일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전표 추가하시면 모든 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원천 데이터 관련해서는 각 원천 관련되는 데이터에서 회계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 기능을 통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원천 관련되는 데이터를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급여 관련되는 자동 회계 처리 기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